볼게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죠. 그다음에 오빠 같은 사람이 왜 애인이 없을까? 10번 뭘 같아? 병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 화 안 났는데 이러면 이게 12번이잖아요. 화 안 났겠냐? 이런 거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예쁘지 15번은 뭐예요? 사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이거 다 하려면 12시까지 해야 돼. 진짜. 우와 저 여자 진짜 예쁘다. 뭐예요? 이게 뭘까요? 헤어지지. 당장 더 내가 예쁘다고 하지 않으면 이 목을 따버리겠어. 그 미안 문자 온지 몰랐어 이러면 문자하지마 병 X야.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이런 의미고 남자의 언어는 너무 단순해. 자기야 배고파 나 화 안 났는데 미안 문자 이게 그대로 읽으면 돼. 너무 쉽지 않아요? 안 자고 뭐해? 진짜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보면 연락하지 마. 나 이제 출발하래. 참 남자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자기야 그냥 부른 건데 여자가 자기야 이러면 자기야 이래서 막 앞방 뭐 이러더라고. 옷방 이렇게 그러면 부탁할 게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전가라는 이제 또 국문학과 다니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이 조선시대에 화전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옛날에 이게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인데 지금하고 똑같은데 제가 이걸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현대어로 고쳤어요. 옛날 말로 못 알아봐. 옛날 저는 이제 국문학을 다 했기 때문에 한문학까지. 한번 볼까요? 단장을 어이할까 팔자 눈썹 다스리며 옥비녀 금비녀 이걸 내어 꽂고 갈까? 옥반지 은반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어때요? 요즘은 똑같죠? 여러분 그 어디 가시려면 이러지 않아요? 예쁜 얼굴 상대하여 인물시장 야단이네. 예쁜 이 얼굴에 무엇 입고 갈까? 오동장로 열어놓고 이것저것 내어놓아 푸른색 줄겨버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예쁘게 치장 위에 무엇을 신고 갈까? 아주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더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내가 나 오늘 아파요 그러면 이 남자들은 병원에 가봐.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맞아요. 네, 병원에 가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원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죠? I okay? 맞죠? I okay? 그러니까 동감을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이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자가 이렇게 성취감을 바꿔요. 남자는. 그래서 여자는 복잡한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해야 돼. 수다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하철에서 1시간 반 이야기해놓고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게 또 남자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할 때 남자가 이제 막 복잡할 때는 괜찮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엄청나게 막 부두한 10억 정도 맞았어. 근데도 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신뢰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을 원해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요. 이 여자하고 남자가 완전히 달라요. 여자에게 점수 따는 방법이 10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1가지 다 이야기하려면 날 새야 돼. 그래서 그 중에 가져왔는데 여기 남자분들 한번 이제 남자분들 몇 가지인지 한번 보세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부터 찾아서 가볍게 포옹하라. 여성분들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기 OX 해보세요. 아내의 외모에 대해 찬사를 보내라. 휴지통이 가득 찼으면 알아서 비워라. 아내의 요리 솜씨를 막 되게 못해도 막 대장금이 환생했는데 그렇게 한다. 짧은 거리라도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려라.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아내가 보고 싶어진다고 말해라. 가끔은 장보기를 자청하라. 아내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고 앙증맞은 상자에 초콜릿이나 향수와 같은 선물을 건네라. 남들 앞에서도 애정을 표현하고 소편을 본 후에는 앉는 부분을 도로 내려놓아라.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냥 일부만 가져왔어요. 이거 다 하려면 날짜에서 이 중에 한 5개 이상이다. 손들어. 5개. 여자도 숨 막힐 거. 숨 막힌다고요? 그중에 몇 가지. 근데 남자에게 점수 따는 남자는 쉬워요. 그냥 그 잔소리 안 하고 잘 먹이면 돼. 남자는 아주 단순해.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가 아니고 금성에서 온 남자가 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써놨죠? 잔소리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인과 이별하고 나서 첫날에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어때요? 막 되게 좋아하죠. 일주일 한 달 막 눈물을 흘리는 여자는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죠. 이제 화장실 대기 이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남자는 한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것이 되었다고 무덤덤해지는 남자보다 한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였습니다. 멋있네요.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남자와 여자가 미팅할래 그러면 그런데 남자는 다 예쁘냐요, 그죠? 예쁘냐? 여기 다 예쁘냐죠? 근데 여자는 보세요. 미팅할래? 차는 있어? 여동생 있어? 그러면 맨날 싸우겠다. 애인 생겼어. 잘 됐네. 동감을 잘하죠. 어제 나이트에서 부킹했는데 누군데 너 혼자 갔어? 어제 탤런트 누구지? 아무튼 봤다. 그러니까 실물은 별로. 남자는 아주 단순하죠. 다 예쁘냐로 끝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옷을 그 가방 같은 거 남자는 다 검은색이 그 가방이야. 백팩. 여자는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외출할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 다 달라. 벌써 쇼핑 갈 때, 다 달라. 해변 갈 때. 이 남자가 짐 꾸리는 시간 5분밖에 안 돼. 출발 5분 전에 다 샀어. 여자가 짐을 꾸릴 때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 거랑 아이들 거 잊어버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힐이 있어, 하이힐. 남자들은 몰라요, 이런 거. 전부 다 하이힐이야. 근데 여자는 뭐 펌프스힐, 스틸러트힐, 웨지힐, 플랫폼힐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남녀 관계 프로세스에서 보면 여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남자가 화를 내잖아. 여자가 더 화내.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남자가 잘못을 하면 여자가 화를 내. 남자가 사과해. 그러니까 어쨌든 상할 수가 없죠. 이 골키퍼 같은 경우도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축구 선수예요. 그렇죠? 다 축구 선수고 요 사람만 골키퍼예요.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되게 자세히 물론 여성분들도 이렇게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여자가 샴푸를 고르는 기준이 이렇게 복잡해요. 효과, 인기, 냄새 뭐 다 있어. 인기도까지. 남자는 샴푸라고 써 있으면 뭐 그런 거 안 고르죠. 그래서 이제 여자 남자 심리에 보면 여자 뒤에는 항상 돈이 있고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이 옷이 엄청 많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옷이 막 미어 터지는데 남자는 옷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한 번 신발 한 켤레 일주일도 거뜬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이게 보면 눈을 쳐다보는데 여자는 보세요. 위아래를 다 쳐다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늙어서 필요한 그 5가지가 여자는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인데 남자는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애들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 응답하라 1994에 이런 말 나와요. 그 문을 닫으면 무슨 냄새? 그 문을 닫으면 당연히 뭡니까? 그 페인트 냄새. 그 문을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이제 가로를 대서는 이거 지금 말해버렸는데요. 마침 선물 드리려고. 하여튼 페인트 냄새로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문을 반쯤 아마 남자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문을 반쯤 열어놔 그러면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남자들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결하려고 해요. 무조건 프로블럼 솔빙. 왜 그러냐면 사냥을 해야 돼. 남자들은 사냥을 하려면 그 목표물을 주시해서 조용히 해야 돼요, 떠들어야 돼요. 조용히 있다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 성향 자체가. 그러면 대부분이 문을 반쯤 열어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거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펠리아드 아니거든요. Are you sick? Are you sick? I'm also sick. 이거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그게 왜 떴냐면 그 공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뜬 겁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학자인데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는 거 아세요?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그 노벨이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화학자 있는데 노벨이 또 다른 좋아하는 그 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을 또 좋아하는 그 남자가 이 수학자였어. 그 노벨이 내가 절대로 수학상 안 만든다. 그래서 수학자는 다 경제학상을 타. 그래서 하여튼 이 수학자가 경제학상을 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약간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수밖에 안 돼. 근데 그 제자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아내가 옆에서 내조를 해가지고 노벨 평행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상을 탔는데 마지막 대선 때 너무나 멋있어 제가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끌어내는 방식과 논리를 믿어왔습니다. 평생 동안 그걸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인가요? 누가 이성을 결정하나? 저는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가로의 방정식입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존재 이유입니다. 이 가로가 뭘까요? 숨이 안 내죠.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가로의 방정식입니다. 사랑의 방정식. 누가 사랑을 제일 먼저 하셨나? 저기 뒤에서 하셨죠. 좀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랑의 방정식, 사랑의 방정식. 그래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데서 아내를 칭찬했죠. 맞죠? You are the reason I am.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reason. 당신 이유다. 너무 멋있는 말. I am. 이 am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이다는 뜻도 있고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다. 존재하다. 이그지스트. 이런 말 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도 이제 있는데 제가 일부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그 시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 집인데 제가 이 집이 장미의 손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장미의 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좀 시 몇 개를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의 손이라고 하면 좀 독특하죠, 내용이. 이제 장미의 손을 이렇게 하여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자서를 썼는데 제가 그 교회를 믿은 지가 한 작년 12월 달부터 믿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좀 인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송대 교수님들도 제가 썼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를 쓸 때는 약간 여러분이 여기도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저는 이게 말놀이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집에 장미의 손 시집에 바다 이런 시를 썼어요. 바다하고 발음이 똑같죠. 이렇게 말장난 시. 예를 들어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산에 가려면 빵을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진다. 이런 게 다 말놀이 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년이 되어도 아이들인 초등학교 친구. 이 아이들이 개그룹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수역의 커피숍에서 이게 신성한 물이잖아요. 커피숍이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뷔페에서 송년회가 시작됐고 뷔페는 빨리 뷔페에서 뷔페라고 정해지자 뭐 이렇게 쭉 쓰자면 숯이 빨갛게 구워졌다. 그러니까 숯이 우리나라 말도 숯이지만 영어도 숯이에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 멋을 50대에도 팔에 멋을 부린 근육을 자랑한 나이. 머슬이 근육이거든요. 멋을 부린 근육. 이렇게 이건 영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껴안으면 헉소리 들으며 힘들어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영어를 전공하면 절대로 못 써요. 그게 장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들도 여러분 이제 말놀이 시라고 하는데 시를 쓸 때는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에셋을 키웠는데 자산이 됐다고 자랑하는 미래 에셋 이런 거 있잖아요. 에셋이 그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에셋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성 이야기 같은 거는 제가 상상해 쓴 거예요. 태양왕 46년 동안 지구에 빛을 주었는데 50억 년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고 왕의 주치 수성 박사가 체온을 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상상을 쓰는 거예요, 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성공주가 대신했고 체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써요. 뭐 신화적인 걸 막 쓸 수도 있고 시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이 정답을 찾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를 쓸 때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쓰다가 친구들 만나 돼지갈비를 주문했어요. 막 하다가 정답을 맞추면 산다. 여기서부터 막 살이야. 갈비살 막 쓰다가 뭐예요? 도화살은 살이 아니잖아. 설악산 쭉 가다가 한수산 작가잖아. 한강의 아버지. 축구야구 뭐 이렇게 피고 이런 식으로
뭐 여자만은 이거는 한국 아니잖아요. 그 음식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막 쓰시면 이것도 시가 돼요. 됐죠?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이제 남성 속의 여성형, 여성 속의 남성 이런 걸 가지고 또 제가 썼어요. 시를. 제 시가 좀 일반적인 관점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서정시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정시만 쓰는 거. 이 얼리버드 같은 경우도 이 말놀이시거든요. 추리한 얼굴의 수염들 깎을 시간이다. 추석 전에 벌주, 이게 벌주로 미덕이거든요. 뭐 이렇게 썼어요. 막 쓰고 인생을 낙질한 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낙지를 갖고 제가 쓴 거야. 냄비에 불이 켜지고 낙지가 끓고 있지. 냄비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끓고 있지. 낙지가 우정을 낙지. 낙지가 우정을 낙지. 말놀이 제가 잘하죠. 네. 이런 식으로 막 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 번창. 팽창 뭐 이렇게 쓰고 이 앞뒤가 같은 날이라는 시는 이렇게 보세요. 11일 11일 앞으로 읽어도 뒤를 읽어도 똑같죠. 맞죠? 이것도 독특한 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주 돌아올 날. 여러분 11월 11일 맨날 빼빼로데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이제 이거는 이거는 11일이에요. 11월 11일이 이제 똑같은 날이죠. 자주 와. 근데 만약 2021년 12월 2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1년 12월 2일 똑같죠?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죠. 다시는 근데 여러분 2021년 이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근데 만약에 이게 2110년 1월 12일이야. 여기 살아계시는 분 계실까요? 2110년. 앞으로 읽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야 다시 돌을 사막에서 장미가 피어나도 하늘에서 고래가 날아다녀도 시계는 돈다. 그 다음에 이 5월의 향기에 취하다. 지금 여러분 글쓰기 제가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5월의 향기에 취하다 이런 시는 갈짓자로 제가 다 돌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뭐 했지를 전부 다 갈짓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시도 있고요. 이 된소리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또 재밌는데 이 소주를 쇠주로 부르고 이런 시는 없을 거예요. 쇠련을 쇠련으로 부르고 과대표를 과대표로 주꾸미를 쭈꾸미로 막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막 딴뜻이 뭐 좁은 작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시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관점. 그다음에 이제 몰래 다가온 가을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시 쓸 때 가을을 쓰려면 어떻게 써요? 가을에는 들국화가 피어서 국화가 바람에 이렇게 쓰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을을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당신 2인칭 은유 심상법을 쓰고 사람으로 쓴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을이에요. 이걸 당신을 다 가을로 바꾸는데 가을도 발자국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을 만나는 시간은 1년 중 3개월. 이렇게 나오죠? 창가에 서서 가을을 몰래 만나는 스릴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을 완전히 사람처럼 이렇게 써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가을이 잠수개 속으로 몸을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물을 여러분이 사람처럼 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 이야기하면 날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카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디카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5줄 정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일이란 이미지의 실들로 배틀을 짜고 상징의 옷을 입고 비유의 분을 바르는 일이다. 생각으로 둘러싸인 운문의 집에서 펜으로 된 배낭을 메고 출동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건 이러면 여러분 보통 시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하면 시 쓰기는 즐겁다 이런데 시라는 건 말씀 원자의 절사자가 아세요? 여러분 왜 시가 이 말씀 원의 절사자가 들어가냐면 절이라고 하는 풍경 소리가 있죠. 풍경 있잖아요. 풍경은 음악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이런 음악성이 있어야지 그 시어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뭐 포룡종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디카시를 쓴 거고요. 그 여자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자만이라는 그 음식점 인사동에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려 쓴 시예요. 인사동에 위치한 집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점 여자만이니까 여자만 모이지 않은 한식. 여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여자만 하면서 이 여자리 뭐 여자만 이런 걸 가지고 여자도의 밀물이 몰려오면 큰 여자가 되는 섬. 그 이름은 대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그 고도의 비밀 같은 경우는 시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이제 만나가지고 고도를 찾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고도를 기다려. 나에게 고도는 무엇일까 하면서 고도는 고도다. 고도는 고도다. 이게 한자 다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도를 갖고 이렇게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이 지레퍼의 노래 같은 경우는 완전 랩시예요. 제가 북치기 박치기 해가지고 막 이게 말장난 해가지고 이렇게 랩시를 제가 또 썼어요. 좀 독특하죠 시가. 노래 불러도 재밌다. 네, 노래 불러도 되고 뭐 들국화 단상 뭐 이거 넘어가고 장미의 손이 이제 제가 쓴 이제 시집의 제목인데 이거는 이제 그 5월인데 행운이 찾아와서 이 고양시에서 이제 올해 인물로 초대를 했고 초대장을 들고 이제 고향궁으로 제가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꽃들을 다 모델로 표현한 거예요. 사연을 받고 들어갔는데 모델들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장미가 있는 거예요. 판타지 정원에. 멀리 봐도 그러니까 이 장미라는 게 장거리 미인이잖아요. 멀리 봐도 아름다워. 그래서 멀리 봐도 아름다운 여인들은 가까이서 보면 더더욱 아름다워. 한 여인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와 가볍게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피가 맺혔다. 이게 예수의 어떤 고난을 제가 쓴 거거든요. 그녀의 고운 손에는 삶의 시련들이 아라리 박혀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산국 여왕 이걸 이제 아내 이야기로 쓴 거고 백년해로의 징표는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을 가지고 이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제가 쓴 시입니다. 시고 그 다음에 개미의 조론 이력서도 좀 독특하죠. 개미들을 가지고 사람을 우화적으로 쓴 시. 개미의 조론 이력서도 있고요. 제가 다 한 12시까지 해야 돼. 건망증과 치매 사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걸 썼어요. 우리가 건망증하고 치매가 참 어렵죠. 건망증 환자잖아요. 여러분 치매 환자고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뭐냐면 건망증은 단순망각이고 치매는 이중망각인데 아내와 밥은 먹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와 밥을 먹은 거 기억해. 근데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건망증이에요. 무슨 메뉴 이해가죠? 근데 아내와 밥을 먹은 사실도 잊어버리는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그렇대요. 남자들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뭐냐? 뭔지 아세요? 술 마시면 아내가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아내가 예뻐 보이면 치매래요. 여러분 한번 잘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시술도 있고요. 선상 낚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백신. 이 백신이라는 시는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제가 보세요. 여기 지금 안 나오거든요.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제가 이제 원분 그거라서 그러는데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찢은 종이에 맞춰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종이 찢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찢은 거에 왼쪽 오른쪽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가루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네. 이런 시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 별로 안 보셨죠? 그런 시도 써봤고 뭐 대한극장, 뭐 장애자 모델 이런 거 넘어갈게요. 동주날다라는 시는 이제 국문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 좋아하시니까 보면 이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이번 정류장은 좀 이제 문학적으로 쓴 거예요. 붉은 노을이 마스코트인 자아문입니다. 설렘 한가득 안고 인터뷰하러 간다. 그 집 맞은편에 청운도서관은 가보셨나요? 그 청운도서관이 자아문에 있거든요. 산수화처럼 펼쳐져 있고 우물에 비친 얼굴 보며 원고지의 마음을 담백하게 써내려간 사나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사나이. 불로초를 먹지 않아도 20대의 피부를 유지하는 사나이. 언제 20대에 죽었습니까? 그렇죠. 백양로길에 난 소나무 숲의 기념비 앞에서 불멸의 이게 연세대 교정에도 있으니까 네. 불멸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렇게 좀 세탁기 친구는 세탁기를 넣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를 넣으라고 썼고 내 마음의 전기사단도 그라고 쓴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의 소유자. 에스컬레이터가 전기사단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북한 말인데 북한은 넥타이를 목댕기라고 그래요. 목댕기. 목에다 댕기를 달아. 그리고 스킨로션 살결물, 살결에 바르는 물. 이 북한 분 말이 되게 재밌어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죠. 자, 그 다음에 그 세종대왕 만나는 거, 꿈꾸는 거, 이건 다 상상시로 제가 쓴 거고요. 수로부인 구출작품도 제가 썼어요. 수로부인 구출이 삼척에 가면 수로부인 그 문학관이 있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썼고 이 뒤집기 한판 같은 경우는 그 영월에 가면 영월 있잖아요. 네. 영월에 가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영월이 정말 넘기 편안한 곳일까? 원래 이게 편안할 영자에 넘을 월자거든요. 네. 영월이라는 게. 그러니까 넘기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수원이라는 게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소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면서 쭉 뭐 그러면 김삿갓은 과연 김병현이냐? 우리가 김삿갓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삿갓 쓰고 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쭉 쓰고요. 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붉은색으로 도배한 꽃이 흐드러지게 핀 메밀밭이 보이는 음식점. 김삿갓은 어때요? 시로 세상을 뒤집고, 김삿갓은 시로 세상을 뒤집고, 요리사는 뒤집개로 메밀전을 뒤집고 있고. 그건 재밌죠? 막걸리에 취한 노을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그러니까 시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걸리에 취해서 노을이 어떻게 붉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변화의 전설, 신라 세자를 만나다, 꽃비 이런 시들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맨발의 나라, 꽃들의 야유에는 친구들과 갔던 이야기도 제가 썼고, 제가 이제 임영웅에 대한 시도 썼어요. 나의 작은 영웅이라고 해서 그런 트로트 가수도 썼고요. 뭐 익선동 한옥마을도 썼고, 그 수원에 가면 월화원이 있잖아요. 월화원. 그 월화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썼어요. 이제 지금 수원에서 강동성을 걷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모호한 경계 같은 뭐 이런 시도 썼고 다양하게 썼어요 시들을. 그래서 이제 지구별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성령시를 썼거든요. 성령시. 여기서부터 주로 4부, 5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어머니에게 비쳤다. 숨쉬고 있는 나는 자연에게 비쳤고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에게 비쳤고 맞죠? 여기 기독교 믿으시면 알겠지만 다 비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 숨쉬고 있는 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준비. 지구가 자연과 공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시들을 쭉 썼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기흥역에 가면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토끼가 TV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토끼를 그라고 쓴 거예요.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디아스포라. 고국을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써본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포도밭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성령시를 보여야 십자. 여기는 다 제가 이제 성령시들로 명품 인생 부터 시작해서 슬기로운 교리서를 쭉 이제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을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 이 나는 누구인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썼어요. 이렇게 죄인이고 불안한 인간이고 새내기고 눈물이 쏟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떤 반복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쓴 시도 있고요. 이제 송혜 선생님의 지지 않는 별 이런 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또 써봤어요. 이제 꿀벌의 비행이라는 시는 이제 이 꿀벌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감정 이런 걸 제가 짧게 쓴 겁니다. 불면을 꿈꾸며 넥타를 찾아 떠난 원정대 은빛 날개, 양어깨에 매달린 주홍빛 희망, 약간 색깔 대조를 가지고 제가 썼어요. 시각적 이미지, 파란 하늘 은행에 쌓인 구름 풍자, 그다음에 행운의 열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쓸 때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좀 약간 돌려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이로운 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이 부활하고 다 순간으로 제가 끝나게 하면서 시들을 이제 끝을 맺은 시입니다. 그런 것들도 썼습니다. 쭉 여러 내용의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쓴다는 거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떤 내용을 서정적으로만 쓰지 말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 말놀이시 또는 관찰시, 어떤 상황을 관찰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상황을 좀 관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나무 안경이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아 쓰고 있었다. 이렇게 그렇게 써야 돼 시는. 그러니까 시는 여러분 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다 이렇게 쓰는 게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라는 거는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정현종의 섬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쓰였죠. 그 시는 알아요? 네. 이행으로 시. 그게 만약에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시가 나오면 시가 될까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시가 안 돼요. 왜 시가 되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섬이라는 것은 앰비규어티가 있어서 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섬. 두 번째 사람과 사람들 사이 연결.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있어요. 맞죠? 그런 것이 앰비규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산문이 그 고시조에 뭐 있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거 있죠. 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양산이 실제 그 중국에 있는 수양산도 되지만 수양 대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앰비기어티가 있어요.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 나그네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서 한쪽 끝이 끝까지 덤불까지 우거진 곳을 바라보았다.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가보지 못한 게 그런 시. 그런 경우에 길이란 건 인생길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징들이 있어야 되고 또 상상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써야 돼. 시를 쓸 때는. 현실에서 못 느끼는 뭐 50억 년 뭐 제가 아까 썼잖아요. 그런 것도 쓰시고 또 관찰시도 쓰시고 또 하나는 3인칭 은유심상품. 제가 1집에 내게 소중한 그녀라는 시를 썼거든요. 물을 내게 소중한 그녀라고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1집에 제가 알밤이라는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냐면 4줄로 썼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잠자던 쌍둥이 삼형제. 그러니까 이게 알밤에 보면 삼형제가 있잖아요.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알밤이 가을 익어가는 소리를 듣습니까? 응의 소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온다.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밤이 이 땅에 탁 떨어져서 튀어나가잖아요. 그거를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탯줄 자를 시간도 없이 튀어나온 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는 약간 쓸 때 자기만의 어떤 생각,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관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는 특히 시는 그래요. 그걸 좀 더 함축적으로 쓰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관점 이런 것들로 한번 시를 써보시면 시가 잘 써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닌데 여러분이 시를 쓸 때 그리고 이제 이 말놀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써보시고 그러면 시가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시를 잘 쓰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논문이 더 쉽더라고요. 근데 좀 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시만의 또 그 시 쓰기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소설은 되게 오래 써야 하잖아요. 근데 시는 짧은 거 여러분 시가 한 줄짜리 시도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어떤 시가 있어요? 그 이회수 작가가 좀 돌아가셨잖아요. 지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렁이 시가 어떻게 쓰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게 끝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렁이는 이게 발피잖아요. 그러니까 하층민을 가리키는 하층민. 지렁이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지의 창자, 대지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시는 한 줄도 된다니까. 두 줄도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잘 보면 사람들 시옷이죠. 사이에도 시옷이죠. 섬이 있다. 또 시옷이죠. 시옷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런 것도 여러분이 또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한시도 되게 재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한시를 많이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화석정 파주에 거기에 갔는데 저는 한시를 한 100편 이상 외워요. 한시를 믿거나 거기에 이제 화석정에 가면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이거 날 새야 되니까. 이을곡이 7살 때 시은 그 오원율 씨의 시가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딱 이 시기하고 똑같대. 임정 추임한 소객 의무궁 숲풀 사이 정자의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시인의 뜻은 끝이 없도다. 여러분 7살 때 이런 생각 나요? 숲풀 사이 정자의 가을이 깊었는데 시인의 뜻이 끝이 없대. 7살 때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나죠? 네.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유롱이라. 멀리 있는 물은 하늘을 닿아서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서 북도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서리 맞은 단풍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이 앞권이에요. 뭔지 아세요? 산토 고윤월이요 강한 말리풍이다.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의 토암산이 토할 토자에 머금을 함자 쓰는 거 아세요? 그 토암산을 위에 보면 산이 있단 말이에요. 석굴암이 그 태양이 딱 여기에 비치잖아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강이 있잖아. 그래서 토암산이에요. 표현이 보통 사람은 산에서 뭡니까? 외로운 보름달이 나오고 이렇게 안 쓴다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세옹 하처고 성담 모은주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그 소리가 저무는 구름 속 사이로 사라진다. 이런 시도 멋있고 그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시에 있거든요. 방 김거사의 악어 들에 있는 김거사를 방문하는 거기도 보면
추운 망막 사상봉, 가을 그 구름이 아주 아득한데 온 산이 텅 비었는데 낙엽 무성 만지요.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이 붉게 물드네. 온 땅이 임마 개교 문기로 말을 세워 시냇가 다리에 말을 세워놓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니 부지 신재 화도주 이 몸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김거사가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 내가 그림 속에 있는 화종선이 돼버렸다는 거.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를 이렇게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 우리나라 시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시를 이렇게 뭐 한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뭐 그 전공도 했고 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한시를 좀 이렇게 사서 그 느낌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 쓰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한시, 뭐 우리나라 시, 영시도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백 같은 사람은 그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그 춘야연 도리언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황양춘 소와의 연경하고 대개 가의 문장이라. 무릇 따뜻한 봄이 아지랭이 낀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주었다. 멋지죠? 나는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난 체를 은근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쓰고 대자연이 문장력을 빌려줬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백이 불유 가작이면 하신 아웨리요 여시 불성이면 벌이 금곡주수 아니라. 아름다운 시를 짓지 못하면 어찌 내 뜻을 펼칠 수 있는가. 만약에 네가 제대로 시를 짓지 못하면 벌로서 금곡주 3잔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포석정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술잔을 띄워놓고 이게 한 바퀴 자기 앞으로 올 때까지 시 한 편을 써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 와도 한 글도 못 쓰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 윌리엄 워즈워드는 All good poetry is a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모든 훌륭한 시는 힘있는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칩니다. 워즈워드 멋있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어떤 흘러넘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설이라고 할 때 이 영자를 이야기하면 영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요. 기우제 드리는 형상이에요. 기우제. 이게 지금 무당 무자잖아요. 무당 3명이 입을 벌리고 있어. 뭐하라고? 비오라고. 이 기우제 드리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드린다는 건 인간과 하늘이 교감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교감이 돼야죠.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까 안 올까? 와요. 올 때까지 지내.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 비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면 저는 책안 보고 10시간 떠든 사람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여튼 시 쓰는 거 이렇게 많이 도움 받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이름 검색을 하시면 정말로 방송대 뭐 강의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이거 회장님이 아실 거. 그래서 많이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좀 많이 보시고 아시겠죠? 제 이름 아까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시험 공부 좀 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답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초롱이요? 이게 어떤 분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